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풍요롭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증시는 계속 휴장이었지만, 해외 증시는 열렸었죠.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마 내일 우리 장이 열리게 되면 그 해외 증시의 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9월과 10월은 일단은 올해의 가장 큰 증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는 뭐 경기 방어 섹터에 투자를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실적과 재무 상태와 배당 이 세 개의 이 세 개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이 이런 어떠한 세 가지 기준에 제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할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이런 어떠한 기업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뛰어내서 내가 홀딩하고 있는 동안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업, 이 두 번째. 그리고 연말까지 보유를 했을 때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한 몇 프로라도 시가 배당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어떠한 삼박자가 갖춰진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어떤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삼박자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혹시라도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하시면서 조금씩 뭐 비중 확대해 보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11월부터는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금리 인상도 중단이 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카드도 조기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 투자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의 이 9월과 10월이 앞으로의 어떤 증시 투자 향방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구간만 잘 넘기면 어느 정도 수익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종목 분석이나 이 섹터 분석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코롱인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 제목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이 견조한 상반기 실적 확인, 그러면서 하반기와 내년에도 이 실적 성장은 이어진다 이런 어떠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어려운 이 대내외 환경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어떤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극대화될 것 같고 내년에도 이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증시 변동성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것 필요 없이 실적,
그죠? 실적이 첫 번째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롱인더 제 기준에는 괜찮은 기업이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인더의 사업 내용입니다. 자, 코롱의 이 제조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제조회사로 2010년 1월 5일자로 분할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IFRS 도입으로 인한 이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총 38개사이고요. 그리고 주요 종속 회사는 8개사입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상 산업자재군, 그리고 화학소재군, 그리고 필름, 전자재료군, 그리고 패션군, 그리고 의류소재 등의 이 5개 사업군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산업자재군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역시나 산업자재군이 전체 매출의 약 42%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화학소재군이 21%, 그리고 패션군이 21%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산업자재 부분의 이 수출과 이 내수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전체 매출의 그렇죠?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약 한 90%에 육박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이 고환율 기조에서는 이 수출 비중이 크다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이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해보기 전에 이 품목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산업자재군에 들어있는 품목이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소재군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 뭐 석유수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제 분석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롱인더의 현재까지의 실적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조 2,7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산업자재 부분에서 이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가 상당히 좋은 실적 거뒀고요.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는 이 타이어용 석유수지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름과 이 전자재료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포장용 필름 사업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제가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필름과 전자재료 부분에서는 이 원재료의 가격 급등과 이 물류 운임비 때문에 이 수익성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 부문에서는 이 골프 브랜드 성장과 이 아웃도어 시장의 성수기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판관비와 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수준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 원가 비중이 조금 더 커지면서 수익성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조 3,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41억 원으로 43.15% 감소를 했는데, 앞서서 1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반면에 일단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산업자재 부분에서는 역시나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 등의 어떤 주요 제품이 상당히 성장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타이어 코드는 제품 가격 인상과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 그리고 신차용 타이어 수요도 함께 증가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패션 부문에서는 아웃도어 그리고 골프 관련 브랜드의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골프 인구가 약 한 550만 인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프 관련 브랜드 특히나 이 코롱 인더스트리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 WACC 이런 어떠한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가 상당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션 부문의 이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국제 유가와 원재료비의 급등 그리고 중국 내의 이 도시 봉쇄 조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를 했었죠. 뭐 상하이, 베이징 등등. 그죠? 근데 6월 1일부로 일단 해제는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상반기에 이 중국 내의 이 봉쇄 조치의 어떤 덕분에 이 대외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 코롱 인더의 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2년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 도합 이 상반기의 어떠한 매출액은 2조 6,600억 원 일단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24억 원 기록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은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 정도 수준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어땠냐면은 상반기에 어려운 이 대내외 환경에도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거두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 평가가 아니고요. 시장의 증권사들의 어떠한 뭐 평가 아니면 뭐 언론사들의 평가 일단 줄지어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본 결과 상반기에 코롱인더의 실적은 상당히 견조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이 실적에 대한 전망 보시기 전에 일단 제가 생각한 이 투자 아이디어 일단 보실 건데 참고로 앞으로의 이 코롱인더의 전망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전망은 조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말이 버벅대네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인더의 지금 생각하는 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코롱인더의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면 최근 4분기 그죠?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자 21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2분기 실적 기준 이 PER은 8.2배 정도 나옵니다. 8.2배. 그리고 올해 이 12개월 EPS를 토대로 한 PER 실적을 구해보면 자 이걸 CBMF PER이라고 하거든요. 자 CBMF PER은 6.5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인 이 PBR 살펴보면 현재 0.6배 정도 수준 나오는데 일단 모든 지표에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약 11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최근 4분기 실적까지 감안을 했을 때 8배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EPS를 토대로 한 PER을 구해보면 6.5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PBR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으면은 상당히 저평가 가치주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PBR 수준도 0.6배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화학업종 평균 PER이 약 한 10.4배 정도 수준이니까 업종 평균보다도 하회하는 PER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저평가는 확실한 것 같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인더 확실한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 그리고 확실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서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 조금은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 실적은 상당히 성장을 했죠. 그런데 21년 4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오히려 실적 컨센서스보다도 실적 발표가 워낙 못했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났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21년 실적과 22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22년 지금 FN 가이드에서 지금 발표한 이 실적 컨센을 보면 21년 대비 매출은 참고로 17%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1%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분명히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회하는 어떠한 조금 부진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3분기, 4분기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만 가도 전년비 올해의 영업이익 성장은 확실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작년 4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해도 올해의 이 영업이익 성장세 그리고 매출 성장세는 충분히 전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일단 확실한 실적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었죠. 상반기 수익성 부진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예상.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석유화학 그리고 화학산업의 어떠한 상반기 부진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고유가,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물류 운임비에 대한 이 고공행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원자재 비용에 있어서의 이 고공행진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일단 첫 번째 이유였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 6월부터 해서 많이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유가도 꺾였고, 그죠? 물류 운임비도 꺾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대부분 다 6월 이후로 해서 많이 꺾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수익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인 만큼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적 성장세 부분에서는 상반기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성장의 이 확실한 근거를 제가 또 투자 아이디어로 꼽았는데요. 유가라든지 운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하반기 한번 보십시다. 하반기는 산업자재 부문의 이 증설로 일단 실적 확대가 확실하다. 타이어 코드 사업이 올해 9월 이 베트남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19,200톤 규모의 이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의 어떠한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매출로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참고로 이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 증설이 약 한 24,000톤 정도 수준인데, 코롱인더가 가지고 있는 증설 물량이 전체 이 증설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글로벌 수요 증가분이 42,000톤이기 때문에 참고로 현재 수준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9월에 베트남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이 19,200톤 규모의 타이어 코드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매출로 바로 인식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반드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화학 부문에서 석유수지를 파는 이 화학 부문에서도 역시 하반기에 판매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도 성장이 확실해 보인다
라는 부분에서 또 코롱인더의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21년 6월에 이 착공을 한 아라미드의 이 증설 설비가 참고로 내년 9월쯤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생산량이 기존 7,500톤에서 15,000톤으로 2배가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아라미드가 참고로 이 방탄복이나 이 보호복 이런 데 쓰이는 특수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탄 그리고 방호복용 이 수요가 21년 대비 참고로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라미드 수요가 12%나 증가를 했고, 이 수요 증가세는 앞으로도 상당히 꾸준할 전망이고, 특히나 매출 비중에서 아라미드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이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적 컨센서스인데요. 참고로 자 22년 12월이면은 자 올해 전체의 실적 컨센인데, 전년 대비 매출은 17% 정도 수준에서 성장할 예정이고요. 자, 영업이익에서는 21% 정도 수준에서 성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고유가, 이 고운임이 일단은 하락세로 일단 반전을 했죠. 6월 달 이후로 해서 지금 유가도 많이 꺾였고 운임비도 많이 꺾였는데, 참고로 지금 WTI 기준 유가가 80달러대 정도 수준이니까 고공행진할 때는 130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유가 부분에서 많이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운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기사를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한 달 만에 약 1000포인트나 급락했고요. 그리고 원자재를 운반하는 이 벌크선 운임도 22년 6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 BDI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8월 31일 날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965를 기록을 한 만큼 지금 운임비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많이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 수익성 저해 요인이었던 이 고유가와 이 고운임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코롱인더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일단 코롱인더 투자 아이디어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소템으로 분류가 되면서 코롱인더가 주가가 10만원 이상도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좀 펼치기도 했었죠. 또 오히려 또 수소테마에 엮이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또 거품 논란이 일면서 또 주가가 확 빠졌죠. 근데 일단은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이 수소 연료 전지에 필요한 수분 제어 장치, 그리고 막전극 접합제, 그리고 전해 질막 분야에서는 코롱인더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롱인더는 수소 테마에 엮이는 거는 부차적인 부분이지, 그냥 이 본 사업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는 실적주가 우선이지, 이 성장 테마주는 부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덧 좀 약간 테마주에 약간 묶여있는 느낌이랄까요? 성장 테마주에 묶여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도 이 주가 반영이 조금 느리게 된다거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인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수혜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IRA로 대변되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 법안 관련 지출 구성 항목을 보면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부분의 지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 수소 테마인 코롱인더도 역시나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수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묶여서 주가가 한 번씩은 또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산업자재 부문의 이 수출 비중이 약 90% 수준에 육박하는 만큼 코롱인더의 이 앞으로의 이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3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아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이 환율 효과, 특히나 이 환차익 부분에서도 큰 수혜를 아마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뭐 1380원 육박을 하고 아마 곧 있으면 1400원도 아마 도달할지 모르는 어떤 이런 고환율에서는 역시나 수출주가 수혜 업종임은 틀림없다. 그죠? 자, 그러면 코롱인더 앞으로의 전망 볼 건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 아이디어와 이 전망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겹치는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개만 전망으로 제가 끼워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코롱인더의 전망은 역시나 산업자재 부문과 화학 부문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할 전망이다. 뭐 패션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 배당 확대 노력까지 겸한다면 지금 배당 성향에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시가 배당률이 약 한 2% 남짓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여서 시가 배당률이 약 3% 이상만 나오게 되더라도 실적 좋고 배당 3% 넘고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우상향 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또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산업자재 부문 안에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자재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타이어 코드와 관련해서는 올 9월에 지금 베트남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증설이 되는 만큼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로 매출로 다 인식이 바로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타이어 코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죠?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 대중화에 따른 패션 사업 부문의 이 지속적인 성장 전망,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적에 따른 주가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수소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급등했다가 또 주가가 올해 금리 인상 기조에 맞물리면서 이 고밸류 성장주가 대부분 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바람에 이 코롱인더가 실적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테마에 엮이면서 고성장 고밸류 주식이다 이렇게 돼서 주가가 또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21년 4분기 실적 컨센에 대한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또 하향 조정되면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롱인더가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PER 보셨지 않습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평가가 상당히 낮게 이 저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금 수소 테마에 엮여 있어서 그죠?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로 조금 묶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적과 관련한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5만 원대 머물러 있는 주가는 금방 7만 원대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망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밸류에이션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최근 4분기 기준, 자, 21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2분기 해서 최근 4분기 실적 기준 PER 8.2배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EPS를 예상 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와 관련한 PER을 구해볼 때 약 6.5배 수준까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업종 평균 PER이 약 10.4배 정도 수준 나오는데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21년 실적 기준 해서 코롱인더의 PER은 11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오히려 저평가 매력도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 코롱인더 가격 전략인데요. 지금 당장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가정하셨을 때, 자, 6개월 보유, 자, 목표가 7만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34%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보유를 하시게 되면 시가 배당률 약 한 2.2에서 2.4% 정도 수준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이 손절가는 손절가에서 손 털고 나가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고, 여유 자금이 계시면 이 손절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추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 4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롱인더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제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